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서민 경제 살리기, 둘째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 보전입니다. 첫째, 서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야 합니다. 경제가 회복 중이지만 K자형이라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래서 서민 경기 회복 효과가 큰 지역화폐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 원 가까운 2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천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 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 경제가 사실상 명절 대목이었고 소매 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저축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 화폐여서 소비 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점포 아닌 동네 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합니다.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새벽에 줄 섰가며 자기 돈으로 마스크를 사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을 자제하는 그런 국민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이며 국가부채는 최저 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에서 4차 선별 지원보다 1차 보편 지원이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주체 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합니다.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들 밀린 임대료 내면 끝이지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면 떡집은 떡을 팔고 사전은 떡살을 팔고 정미소는 도정을 하며 이들이 적으나마 번 돈은 또 골목에 쓰여집니다.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의 현금 지급은 승수 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별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처럼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되지 않고 축장됩니다. 이 때문에 선별현금 지급은 소비 증가 효과가 적어 복지정책에 머물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양 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매출 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당정청의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국회 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디 호텔 블루 메이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 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박선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어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회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강경훈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회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이 지사는 현 금융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정책인 기본금융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한 법제화, 제도 개선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 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적정 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 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기관 등이 취약계층을 금융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이 계층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포용금융의 관점 아래 국민 누구나 골고루 금융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주거 기본권 확보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의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에서 지정 후 5개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 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 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고위공직자 인사를 단행하며 화제를 모았다.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을 승진해서 배제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 인사 단행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세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의제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라며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는 주거용 등 필수 부동산 외의 소유는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처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해서 투자,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주어진 권한 안에서 기본주택, 부동산 불법 투기 단속,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본주택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제재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만국지병이라는 글을 통해 부동산 투기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으로 조세 등으로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 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기본권 보장,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공직자 투기 금절,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투명성,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 품질 향상 등 5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 기본권 확보. 민선 7기 부동산 정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주택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으로 변질된 주택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주거 기본권 확보 정책이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형태로 거주 의무 기간 10년, 주택 양도시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도는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했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다른 주거 기본권 모델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지난달 시범사업 공모에 들어갔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조세 저항 없이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을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의 허가 등이 필요한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투기 목적 거래를 사전 차단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전후 월 평균 주택 취득 거래량이 외국인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허가구역을 내년 4월까지 재지정했다. 이와 함께 거래가격 과장, 축소 및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매년 2회씩 진행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 4천여 건의 의심 사안을 조사해 이 중 1,677건을 적발했다. 기획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조 체계로 83건을 수사 의뢰했고 의심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활용할 방침이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등을 집중 수사해 2019에서 2021년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1,856명을 적발했다.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의 경우 2018에서 2019년 단속에서 2,588건, 341헥타르가 적발됐는데 이는 축구장 478개를 합한 규모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건의 등 공직자 투기 근절 조치.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투자,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8월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간부 공직자 전체 27.2%였던 다주택자는 지난해 12월 전체 14.3%로 절반가량 줄었다. 올 2월에는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부동산 백지 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란 부동산 정책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도에 건의안은 각 기관 재산 등록 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 신탁제를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 등록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는 올해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을 운영해 2013년 이후 근무자 등 총 1만 8천여 명의 공직자를 감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직원 2명을 고발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로 3천억 원대 투기를 벌인 100국의 기획부동산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지방 분권 확립을 위한 지방 주도형 신도시 조성.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도는 지방 분권 확립을 위해 도하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확대를 요구했고 도내 3기 신도시 7개소 중 하남교산, 과천, 고양, 창릉, 안산, 장상 등 4개소에서 GH의 참여 비율을 확정했다. 투명성, 접근성 향상. 도민들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집합건물 관리 지원단, 토지 수용 재결 처리 기간 단축 등도 추진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등 도내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경기부동산 포털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과 함께 계약 해제 여부 및 해제 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 통합조회,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아동돌봄 시설 지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